안녕하세요. 엄마표 영어특강 레벨업의 이현주입니다. 오늘은 공개 강좌로 여러분을 이렇게 초대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유익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의 주제는요, 단계별 지도지만 위에 큰 타이틀 보면 영어책 읽는 아이 만들기를 위한 단계별 지도 이렇게 해놨는데요. 사실 엄마표 영어 특강 통해서 책 읽는 아이가 되기 위한 단계별 프로세스를 제가 한 12강에 걸쳐서 해놓은 게 있는데요. 좀 다른 각도에서 엄마들이 좀 팁으로 받아가는 게 더 편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팁 형태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아이가 스스로 책을 읽을 수 있기 전에 해야 되는 역할을 한번 해봤고요. 다음번 강의에는 아이가 이제 책을 떠듬떠듬 막 읽기 시작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어 동화책이 초등학교 이전 아이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책이 아닐까 싶어 영어 그림책이요. 근데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21세기 우리 아이들이 참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참 문제도 많고 또 뭐 인터넷 중독이니 뭐니 얘기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21세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는 그래도 참 너무나 다행스러운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림 동화가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림 동화 역사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거든요. 100년 전에 모든 아이들 손에 그림 동화 이렇게 쉽게 손에 닿지를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림 동화책을 보니까 언어를 뛰어넘어서 아이들의 이 정서와 모든 면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많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이지만 그 동화책이 최상의 통합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써봤는데요. 동화책이 주는 혜택이 너무나 많아서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일단 동화책은요. 왼쪽 라인을 보면은 아이들의 사고력을 개발해준다 해놨고요. 오른쪽은 언어 능력을 향상시켜준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동화책을 이렇게 많이 보다 보면 아이들이 벌써 이런 책이 나오면은 사자가 있는데 박스 안에 들어있구나. 그럼 이 사자가 어디서 왔을까? 그 아프리카 정글에서 온 것 같지는 않고 좀 동물원에서 온 것 같은 티가 좀 나죠? 그 옆에 있는 보면은 윌리 더 드리머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소파 위에 앉아 있는데 이 원숭이 형상으로 돼 있죠? 예, 유명한 앤서니 브라운의 작품이죠. 이런 책을 봐도 의자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니고 붕붕 뜨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Very Hungry Caterpillar, 또 We Are Going on a Bear Hunt, 뭐 이런 그림 동화를 통해서 미리 그림책의 커버를 구경하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던 습관이 있는 아이들은 이게 계속 동물원에서 동물이 오는데 계속 돌려보내는 이유가 아마 집에서 키울 수가 없었나 보다. 그럼 마지막에 가면은 집에서 키울 동물을 보내주겠지? 뭐 이런 것들을 자꾸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컨텐츠를 봐도 predicting skill이라는 건요.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이제 토플 문제도 길어지고요. 아이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보를 쫙 읽어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게 필요한데요. 영어는 더군다나 모국어가 아닙니다. 모국어가 아닐수록 눈치가 3단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딱 봤을 때 보고 막 읽어내는 거는 그건 잘하는 게 아니죠. 읽기 전에 먼저 관망을 딱 하고 요런 형태의 정치적인 기사가 실렸구나. 요리에 대한 거니까 아마 인포메이션이 나오겠구나. 이런 눈치를 미리 파악하고 읽는 아이하고 그냥 겁부터 내가지고 첫 줄부터 막 읽어내는 아이하고는 틀리겠죠. 그림 동화를 많이 접한 아이들은요. 벌써 읽기 전에 눈치가 3단인 아이들이 되겠죠. 그래서 predicting skill. 그 다음에 동화책을 보다 보면 당연히 information하고 knowledge가 늘어나겠죠. 이 안에 있다 보면 이게 zoo 애니멀이고 어떤 거는 집에서 키울 수 있는 애니멀이구나. 그래서 동물, 애니멀도 분류할 수가 있게 되겠죠. 또 윌리 더 드리머 같은 건 이제 소셜 스터디스, 자기 직업에 관해서 한번 언어도 배우고 그거에 대한 정보도 배우죠. 싱어는 이런 걸 하는 거 사는구나. 스쿠버 다이버는 이런 일을 하고 사는구나.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겠죠. 그 다음에 이 애벌레는 이러이러한 거를 먹고 자라서 나중에는 나비가 되는구나. 뭐 이런 과정을 공부하다 보니까 저절로 지식과 정보가 늘어나는 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attention span이 attention span이라는 건 뭐냐면 집중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여기 아기 안고 오신 어머님들도 계시는데요. 아기가 두 발로 서서 걷기 시작하면 정신없습니다. 자기가 만지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요. 사실 책에 대한 관심도를 주기 제일 좋은 연령은 스스로 걸을 수 있기 이전입니다. 누워있으면 꼼짝 못하잖아요. 또 배밀이에도 꼼짝 못하죠. 뭐 앉아서 아장아장 할 때는 아직 움직임 반경이 적기 때문에 엄마가 자극시켜주고 보여주는 것이 아이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동화책이 늘 가까이 즐거움의 대상이 됐던 아이들은 그거를 친구 삼아 장난감 삼아 책하고 친해질 수 있겠고요. 그 이후에라도 책하고 친근해지게 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는 현란하게 장면이 바뀌고 또 장난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자기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이런 비주얼하지 않고 탱접을 하죠. 좀 더 많이 그러기 때문에 이 책에 관심을 가지고 오래 집중한 아이를 만드는 데에는 좋은 컨텐츠가 못 됩니다. 아이들이 학문적인 세팅에서 학교에서 공부도 해야 되고 집중 능력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라도 책하고 가깝게 해주는 게 되게 또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크리에이티비티는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동화책은 아이들에게 꿈을 넣어주죠. 이렇게 슬펐는데 문제가 해결됐구나. 내가 그럴 줄 알았는데 결국 그 일이 터지고 말았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리딩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problem solving process라고도 말을 합니다. 문제 해결 과정. 모든 이야기들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떤 방향으로는 그게 해결이 되거나 원인이 있는데 결국은 그 일이 터지거나 이런 어떤 플로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과정을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꿈이 생기고 생각이 발달하게 되고 맞아 나도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봐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봐야지 갑자기 내가 하고 싶은 게 생겼어 뭐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 비전이 생기고 그 비전에 따른 창의력이 개발될 수밖에 없겠죠. 언어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가지 굉장히 아쉬운 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동화책들, 작가는 그 아이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고 싶어서 그린 동화를 그리고 작품을 썼는데요. 한국에 들어오면서 너무 많이 영어 공부를 위한 수단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동화책의 가치가 영어 교육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